안녕하세요. 정일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자기 주식을 활용한 CEO 리스크 관리 1편에 이어서 오늘은 법인 잉여금 출구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의 가업승계에서 차세대 경영인을 위한 아카데미를 준비했습니다. 교육 내용은요. 가업승계, 경영관리, 세무에 대한 이해, 자산관리, 자기개발 이렇게 5가지 테마로 준비했는데요. 제가 많은 대표님들 만나면서 아쉬웠던 부분, 대표님이 이런 내용을 조금만 일찍 알았다라면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됐을 거고 대표님 개인도 세금 부담, 또 여러 가지 손실을 막을 수 있었는데 하는 내용들을 좀 모아서 아카데미에 담았습니다. 아카데미 상세 내용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기 주식을 활용한 CEO 리스크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주식을 활용해서 경영권 당연히 방어할 수 있고요. 이익금 환원. 자, 오늘은 이걸 집중적으로 하게 되겠죠. 차명 주식 회수는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한 차명은 신탁 해지, 명의 신탁 해지로만 회수하셔야 안전하시고요. 애매한 차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 주식을 검토해 볼 만하다. 자, 가지급금 회수. 이거는 과거에는 문제를 삼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판례에서 가지급금에 대한 상환은 자사주와 상계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업승계에서도 이 자기 주식을 활용하면 상당 부분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요. 임직원에 대한 보상 재원, 자사주의 가장 기본이죠. 자, 비과세 상속 재산 마련, 이런 다양한 용도로 바로 이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많겠지만 핵심적인 부분, 자, 활용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사주 특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사주는 특정 목적과 일반 목적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또 자사주를 보유할 거냐 아니면 소각할 거냐에 따라서 또 2가지로 나눕니다. 소각 목적의 자사주는요. 배당 소득이 있습니다. 자, 소각 목적의 자사주는 양도로 보지 않아요. 이것은 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가 있고요. 소각 목적이 아니라 보유가 목적이다, 회사가. 그렇다면은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세 구간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자사주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세금 때문입니다. 보통 많이 하시는 우리 배당, 급여, 오랜만에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할까요? 자, 오너 CEO가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경영인으로서 급여 상여 있다고 말씀드렸고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로서 주주로서 배당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주식을 매각하는 양도, 외부에 양도할 수도 있고 회사에다가 양도할 수도 있어요. 타인한테 양도할 수도 있고. 자사주가 왜 메리트가 있냐. 자, 타인에게 양도하면 가장 큰 문제는 경영권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회사에 양도를 하게 되면 경영권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죠. 그래서 자사주가 메리트가 있는데 소득세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 자사주는 양도기 때문에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류한다는 거죠. 분류과세. 자, 대주주 같은 경우는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 그러니까 차액입니다. 내가 주식을 팔아서 이익 난 거에 대해서 3억이 안 되면 차액에 대해서 20%고 3억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25%예요. 자, 소액주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소액주주는 10%만 냅니다. 20%가 아니라. 그러나 여기서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대주주 기준이 4%예요. 이게 사실 중소기업은 안 맞습니다. 대부분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다 대주주인데 이게 대기업이나 뭐 상장기업 기준으로 수준을 맞춘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자, 이렇다 보니 상여나 배당과 비교를 했을 때 소득세 부담이 뭐 3분의 1이나 절반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또 큰 게 있습니다. 요새 세금보다 더 무서운 거 뭐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한도가 있어서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정말 무섭게 올라가요. 그게 1년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배당을 큰 금액을 한 대표님들이 다음에 깜짝 놀라시죠. 건강보험료 때문에. 그래서 배당을 좀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게 바로 이 건강보험료고요. 여기에 맞춰서 배당 플랜을 좀 세우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세법상 이점이 있습니다. 자, 나는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요. 나의 법인. 자, 나의 법인은 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 처분 손실이 있다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또 내 주식을 소유권을 법인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자사주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100억짜리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분이 100%예요. 그러면 저의 상속인들은 일반 상속으로 간다면 이 100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돼요. 30억이 넘어가니까 거의 50%겠죠. 자, 그런데 제가 제 주식의 반을 법인에 자사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100%가 아니라 정선이 100% 그리고 제 회사 법인이 100%가 됩니다. 자사주가 100%가 아니라 100에서 50으로 바뀌고요. 자사주가 50이 되죠. 그러면 상속 자산은 100억이 아니라 얼마예요? 50억. 상속세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가업승계를 해야 되는 회사들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게 맞고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 하는 회사들은 자사주가 처분 목적의 자사주가 아닌 경우에는 회사의 주식이 남아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증세법상 자사주는 사업 무관 자산이에요. 자사주뿐만 아니라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들은 다 사업 무관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주식, 즉 자사주를 활용할 때 법인, 주주, 임직원 모두가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회사에 어떤 승계 이슈가 있는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세절감 효과가 큰데 주의할 것은 가업상속 공제를 염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유 목적의 자사주보다는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활용하셔야겠죠. 자기 주식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자사주 할 때만 하더라도 세금이 10%였습니다. 100억을 해도 10%였어요. 10%만 내면 자, 100억이 주식 판 소득이 발생을 해도 10%만 세금을 냈죠. 그런데 2015년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10%가 아니라 20%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2016년 이후에는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 자, 이게
중소기업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됐죠. 자, 이렇다 보니까 예전에 10%여서 좋았는데 좀 20%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배당으로 가져가시거나 급여상여로 가져가신다 그러면 몇 프로죠? 최고 세율이 45%, 지방세까지 하면 49.5%, 여기다가 4대 보험료가 올라가죠. 특히 건강보험료. 4대가 아니라 2대겠네요. 자, 건강보험료가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소득보다는 월등히 세금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국세청에서 과세당국에서는 이렇게 세율을 올리냐? 그 이유는 자본소득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추세가 지금 어때요? 세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같은 경우 일반 종합소득세율하고 똑같죠. 차액에 대해서 물론 이제 보유기간에 따라서 감해주기는 하지만 최고 45%. 여기다가 주식 양도소득세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이 자사주를 활용한 엑싯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사주에 대한 오해. 세율이 인상이 되어서 자기 주식 메리트가 없다. 자, 제가 구체적으로 좀 앞의 내용을 검토를 해드릴 건데 또 세금을 더 낮게 하는 것도 체크를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25%는 상여 배당에 비하여 낮은 거 확인하셨고요. 자, 분류된다는 거 확인하셨고요. 4대 보험 미부과 대상이다. 그리고 회사의 이익 구조에 영향이 없다. 주식이 밖으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이익 구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네 번째, 스텝업 자사주를 활용한다면 실효세율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네, 0%도 할 수 있고요. 금액에 따라서는 물론 조건이 맞아야겠죠. 모든 회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영상 보시는 대표님 중에서 이 기능을 쓸 수 있는 회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금을 내면서 잉여금을 개인화한다는 것은 너무 손실이 큰 거죠. 이 STF를 활용해서 잉여금을 개인화할 수 있다. 그러면 세금이 0%부터 10억까지 개인화해도 일정 요건이 된다면 6.79%죠. 10억이면 6,790만 원으로 개인화가 가능하다. 4대 보험 상관없이. 자기 주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기 주식 하면 그거 배당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자,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사주가. 소각 목적의 자사주가 있고 소각 외 목적의 자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감소 절차를 위한 자기 주식 취득 시 실제 주식을 소각을 해야지 배당으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주식을 소각을 해야지. 예를 들면 제가 50%를 자사주를 했어요. 그래서 50억 받았어요. 이렇게 하고 저희 회사 지분은 제가 50%, 그다음에 자사주가 50%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양도세로 끝나는 거예요. 단지
자사주 보유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이거 왜 계속 갖고 있냐? 자, 대부분 자사주 한 회사들 중에서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는 절대 금액이 큰 경우, 그리고 비율이 큰 경우, 둘 다인 경우 물어보죠. 왜 보유하고 있느냐? 자, 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 구분을 보면 국세청 답변입니다. 매매 경유와 목적, 계약 체결과 대금 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한 주식 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이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거고요. 단지 보유 목적.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임직원을 위한 보상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렇다면 주식 매수 선택권 같은 내용들을 좀 넣어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기 주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기 주식 취득은 위험하다. 자기 주식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한 회사들이 과세를 받았다더라. 과세 받은 회사 있습니다. 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인데 과세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행정소송 갔죠. 다음 3편에서 아주 상세하게 실제 올해 소송 진행한 판례들을 분석을 할 거예요. 자, 어떤 회사들이 과세가 됐고 어떤 회사들이 납세자가 승소를 했는지 그 포인트가 있겠죠. 자기 주식이 절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위험하게 한 자기 주식이 위험한 거죠. 앞에서 제가 프로세스 말씀드렸잖아요. 주가의 적정 가격, 프로세스, 자사주의 목적, 업무 관련성, 이런 것들, 소각, 이런 것들이 과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주식 자체는 전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장 기업가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비상장 회사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서 자사주가 허용이 된 거예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단, 업무 목적 없이 자금 대여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가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소각 목적의 자사주인데 업무 목적이 없고 자금 대여 목적이 있다? 이거는 뭘로 봐요? 가지급금이 아니라 배당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 자사주는 위험하다, 자사주가 위험한 게 아니라, 자, 이 자사주를 했는데 바로 업무 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 자사주가 위험한 겁니다. 자, 자기 주식 자사주의 오해와 진실. 자기 주식 취득은 절차가 복잡하다. 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물론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상법상 자기 주식 절차대로 실행하면 돼요. 그래서 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주식 절차는 이렇게 해라라는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대로 하면 돼요. 첫 번째, 주총을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먼저 열어야 돼요. 그리고 주주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주가 모이겠죠. 이거는 모든 경우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주총을 하는데요.
원칙은 이 절차들을 지켜줘야 되죠.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을 합니다. 자, 이사회가 있는 회사들은, 이사회 없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 이사회 절차는 다 빠지겠죠. 이사회 의사록 작성을 하고요. 주주에게 통지를 합니다. 어떤 통지요? 회사에서 자사주를 할 예정입니다. 모든 주주들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그리고 자사주의 목적, 수량, 자사주 금액, 그리고 자사주 기간 이런 거를 명시, 이것도 역시 상법에 있습니다. 그대로 해서 통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주주들은, 팔분들은 회사에 양도 신청을 해요. 양도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요. 반드시 지켜줘야 될 거 양도 신청 기간입니다. 이거는 뭐 하루 만에 휙 한다. 그러면 늦게 본 주주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가 20일이에요. 더 길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20일은 지켜주셔야 되고요. 회사에서는 이 과정을 다 했다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면 됩니다. 자사주, 소각 목적 외의 자사주는 증권거래세를 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시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가 좀 많은 것 같지만 원래 우리가 주식회사에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이런 과정들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주식 취득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상 취득 절차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절차를 제대로 못 지켰을 경우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는 거. 그리고 특수관계자, 업무상 목적이 없는 취득일 때 역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 자, 세 번째, 정기말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한 취득. 자, 이 경우는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세법상 시가평가 오류, 시가 초과분에 대해서 상여처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물론 이제 정기말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는 일반 목적의 자사주일 때 그렇고요. 특정 목적의 자사주는 상관없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된 사례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자사주를 했는데 이런 오류가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가지급금 처리되거나 상여처분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취득 과정과 이런 부분들은 다 취득 목적이나 이런 걸 잘 했어요. 그런데 이 자사주를 이후에 취득 목적과 맞지 않게 보유를 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명확한 취득 목적 없이 장기간 보유하는 거 또는 자사주 할 때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데 보유 기간에 이 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는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사주가 주주이익 환원에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이런 세무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사주는 비상장 회사들의 주주들도 주주로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풀어준 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잘못 활용해서 세금 이슈가 발생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조심해서 패소를 한 납세자들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올해 1심에서 승소한 케이스들을 모았습니다. 대표님들은 이 케이스를 통해서 자사주가 정말 어떻게 했을 때 위험한지 일단 과세를 했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이겠죠. 국세청의 입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사주를 해야겠다고 하면 좋은 게 이미 모의고사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앞서서 진행하신 분들의 과세 케이스, 또 승소 케이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안전한 자사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신 판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CEO와 함께하는 정혜래 가업승계 아카데미입니다. 가업승계, 경영관리, 세무이해, 자산관리, 자기개발까지 대표님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 위주로 했고요. 실전에서 제가 많은 대표님들 만나면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이걸 모르셔서 이렇게 크게 손해를 보시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적어도 대표님들이 이 내용만은 꼭 아셔야겠다라는 것들을 모아서 아카데미를 준비했으니까요. 아카데미 상세 내용은 영상 하단에 아카데미 신청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승계를 이룬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